처음에 그 테드x 분당 제안을 들어왔을 때 저도 조금 요새 강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경황이 없었는데 18분이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수락했습니다. 그동안 제가 강의가 거의 2시간, 3시간짜리만 늘 하던 처지였고 저희 학교에서도 블럭식 수업이라 해서 2시간짜리를 중심으로 하던 호흡이었는데 18분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. 아마 저한테는 제일 큰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소개 간단히만 좀 하면 백수입니다. 옛날에 제 2003년도에 개교했는데 이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 헤딩하는 순간입니다. 얼굴 보면 거의 2, 3m 뛰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학교에 그 운동장에 돌이 너무 큰 게 있어서 잘라내는 장면입니다. 말하자면 제가 학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 젊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말로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게 제 교장실에서 지금 혼자 말하고 있죠, 그죠? 다들 굉장히 심각하게 듣는 듯 싶죠? 저는 심각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교장이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. 저거를 감당해야 될 듣는 사람들의 곤욕스러운 표정입니다. 2월 제가 말에 퇴임을 했는데 교장 8년하고 퇴임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55이니까 한탕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라는 학교도 좀 있었고 처음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장면 때문에 제가 바꿨습니다. 어느덧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말보다는 하나라도 좀 현실을 바꾸는 데 뛰었던 제가 주둥아리로만 뭘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. 이런 교장이라는 자리가 참 무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엉덩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. 이대로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교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또 더 말로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내년을 백수로 지내볼 작정입니다. 좀 쉴 욕심도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사실 최근에 혁신학교랄까 요새 학교가 변화를 크게 좀 하고들 있는데 그동안의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학교를 좀 돕는 일에 좀 집중해 볼 욕심도 있었습니다.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무슨 개념이나 역사 얘기하듯이 해야 실감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. 학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시죠. 저를 보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.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특히 남학생들 거의 반인 반수에 가깝습니다. 오히려 동물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. 지금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. 철수는 늘 그 많은 수업에 졸다 깨다 하는 처지입니다. 짝꿍인 영희를 발달 단계의 차이 때문에 누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때죠. 지금 수업 장면을 한번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. 그동안 철수는 졸다 깨다 하는 가운데 늘 이 아이를 어떻게 깨울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수업의 형식도 이렇게 4명의 한 모습을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철수를 이해하는 데 많은 고민을 좀 쏟았습니다. 근데 철수를
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저희도 그랬고 지금 많은 학교에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철수가 지금 졸다 깨다 하는 그리고 뭘 해도 시큰둥한 이 철수를 이해할 때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그게 결과이고 사실은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철수는 왜 기초가 부족할까? 이 문제를 조금 들어가 보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보통은 이래서 나오는 대책이 철수에게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대책을 주로 좀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철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쉬운 걸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철수 심정은 어때요? 짜증납니다. 좀 그만 하면 안 돼요? 네. 그래서 이 철수는 그 많은 수업에서 도망갈 명분을 얻게 됩니다. 저희는 이걸 좀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. 철수가 기초가 부족한 거는 이 아이가 그 많은 수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배우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자기 걸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옆으로 쳐와가 두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그러다가 적절한 계기에 짝꿍인 범생이 영희가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의 격려나 이런 적절한 계기 아니면 축구하다가 잘 나가서 EPL을 꿈꿔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다, 뭘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아마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어떻게 철수가 마음을 먹게 할 건가? 아마 저희가 초기 3년의 반성 끝에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거기에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06년, 7년에 걸치면서 그런 여러 변화들을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바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 누가 문제 제기를 할까요? 철수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영희 엄마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개 범생인 흔히 말하는 A, 영희의 엄마들이 학교에서 발언권이 좀 높습니다. 어떻게 영희 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래. 철수가 깨어나는 건 참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영희는 그러면은 언제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철수 챙겨주는 것만 하고 있냐? 얘 할 게 많은데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저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상황을 조금 수업 장면으로 이제 좀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벼랑간 더워서 적절치는 않은데 겨울 상황에서 창문을 살짝 열면은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. 활짝 열면 바람이 약해집니다. 흔히 이거를 유체역학에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합니다. 제가 그걸 한참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철수는 좀 뭔 소리야? 답답합니다.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짝꿍인 영희에게 묻습니다. 야, 왜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약해져? 영희가 답합니다. 베르누이의 정리야. 베르누이 정리가 뭔데?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약해지는 거야. 참 의미심장하죠. 이 시대에 A라 하는 영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장면에서 더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.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을 때 흔히 제가 얼마 전에 100명의 컨설팅 전문가라고 하는 교장, 교감 선생님 포함한 그분들에게 이걸 똑같은 상황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되게 나타난 모습들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. 철수에게 다가갑니다. 철수에게 얘기합니다. 야, 너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그러지 마. 너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외워.
이러고 빠집니다. 아마 그러면은 철수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찌그러지는 거죠. 그리고 옆에 앉은 영희는 우쭐해서 건방을 떨 것 같습니다. 반성을 하고 저희가 좀 새로 영희에게 다가갑니다. 영희야, 너 방금 철수가 던진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다. 만약 네가 철수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너는 베르니의 정리가 뭔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될 거야. 야, 모든 애도 같이 얘기해봐. 지금 제가 반성한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우리 이 시대의 A라고 하는 그 A가 얼마나 엉성한 건지, 비어있는 것인지, 어떻게 보면 주의식, 암기식으로 많은 지식을 그저 외우고만 있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, 제가 마지막에 던진 말 있죠. 대개 철수가 우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. 우선 철수가 뭘 모른다고 할 때 그 모르는 부분은 대개는 그 문제, 그 사안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모릅니다.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나 법칙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. 근데 이 시대의 A들이 제일 약한 부분은 그 공식을 증명하는 걸 잘 못하죠. 제대로 모르니까. 그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. 이 측면이 하나 있고,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얘기한 얘기. 어찌 보면 그 지식을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저 개인의 작업으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내에서 그걸 함께 찾아가도록 하는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시대에 우리가 A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?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그나마 이 테레비에 관심 있을 정도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A 소리를 들은 분들이 주로 많이 와 계실 것 같은데, 학교란 무엇일까?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걸 뭘 배워야 될까? 그런 점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능력이 떨어집니다.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저 내가 뭘 하나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려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저는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,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능력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저희 학교가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.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. 격려가 필요합니다. 수업 장르를 중심으로 저희의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렸는데, 흔히 그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식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뭐 농사를 하고 흙을 만지면 아이 인성에 어떤 독효과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. 저희가 개교 준비 7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고 학교에서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. 근데 돌아보면서 크게 반성한 것은 그렇게 없는 시간 쪼개어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이 크게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. 지금 수업 장면 속에서 어찌 보면 아이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,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중요하고,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지금 7월 15일 제일 더운 때에 4일에 걸쳐서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. 아마 많은 사연들이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복잡하게 꼬이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런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활동,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한 게 훨씬 중요하고, 아마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처럼 기대들이 크고 가뜩이나 요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저희 학교의 제일 큰 어려움이 학생들 많이 몰리는 게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반대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. 저희가 학교 설립 준비를 너무 오래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참 지금 얼마 전 겨울에 학교 정경입니다. 2005년도에 우리나라 그 건축상 중에 제일 큰 건축가협회상을 받았습니다. 애들이 놀 빈 구석, 여기저기 숨을 만한 구석도 많고요. 놀기 좋습니다. 좋은 교육시설이죠. 선생님들 수업 연구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수업 내용도 많은 준비들을 해서 또 선생님들이 함께 뭘 해보려고 지금 난리입니다. 학부모님들도 지금 생협 진행하는 모습인데요. 여러모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꽤 교양들도 있으시고. 근데 저는 요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엔 그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춰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애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.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안 바뀌는 거예요. 이게 뭘까? 한참 지나서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되는 계기가 조금 있었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 성남 구시가지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 중심으로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라고 방과후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밤 매겨서 4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 하면서 한 6개월, 1년 사이에 그 아이들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. 우선 다시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됐는데요. 지금 이 좋은 교육시설,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들, 부모님들의 좀 노력,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무기력한 뺀질들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. 애들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. 아쉬울 게 없습니다. 다 챙겨주고. 흔히 그 강아지 자꾸 손 타면 똥강아지 된다 그러죠. 배고프면 챙겨줘. 행여 어디 위험할까 밖으로 나서면 울타리를 챙겨주고 다 챙겨줍니다.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자기 몫으로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집니다. 그리고 그 조건에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. 더더군다나 대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지역의 조건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좋다고 하는 이 환경이 어찌 보면 비교육적이고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. 여기서 정말 인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. 이것을 뛰어넘는 길은 무엇일까? 아까 제가 한 성남 구시가지의 어려운 아이들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그런 교육적인 자극이 없었을 경우에는 남자애들 깍두기로 나가고 여자애들 길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조건을 딛고 일어서게 됐을 경우에 아마 40, 50대여서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아마 그걸 이겨낸 그 역동의 과정이 그 아이를 크게 성장시켰을 것이고 그 힘으로 무엇인가 할 힘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제가 퇴임하면서 고별 특강을 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말입니다. 이화학교는 온실이다. 온실을 부셔버리고 사지로 몰아넣자.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. 이렇게 모든 게 챙겨지고 안온한 이 조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? 그 문제를 던지고 끝냈습니다. 지금 제가 많은 학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
특히 어려운 지역에 혁신학교들이 많이 지정되는데 그 가서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. 이게 어려워서 저게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행복 얘기를 우리 처음 시작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그 고민은 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개인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커가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하는 저는 일관된 지조를 갖춘 선비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감내하면서 그러나 현실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고요.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